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 제목 아니겠습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에 뜬금없이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 이름이 나왔습니다. 뜬금없네요.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과 국민의힘의 권선동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죠? 이게 참 희한한 부분인데요. 맨 처음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죠. 네. 당시 이재명 그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이죠. 이재명 죄송합니다. 2002년 대선 이후에 이게 벌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때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맨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쌍방울 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에서 갑자기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게 아예 다른 성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렇게 명명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23년인가요? 김성태, 그때 해외로 도피했던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대표가 입국가 강제 이제 입국을 네.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나는 이재명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만났고 경기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완전히 변질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SBS 단독 보도나 일부 그 유튜브에서 또 쭉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전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자체를 흔드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고 그것이 이제 KH의 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이 쌍방울과 함께 돈을 합쳐서 대북 송금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지금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간단하게 타임라인식으로 말씀드리면요. KH그룹의 배성윤 대표라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KH그룹이요. 쌍방울과 사실상 같은 회사다. 같은 회사나 다름없다. 이렇게 좀 네. 세간에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김성태 씨가 해외로 도피했을 때 같이 도피해요. 네. 배임 횡령 혐의로 같이 도피를 합니다. 근데 김성태 씨 같은 경우는 2023년 1월에 좀 잡혀가지고 우리나라로 지금 압송돼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배성윤 씨는 지금 계속 도피 중이에요. 네. 뭐 캄보디아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2024년에 김성태가요. KH그룹의 조모 씨에게 연락을 해서요. 네. 윤석열의 언론 투표였던 윤정식을 만나라. 그래서 배성윤 귀국시키겠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나만이 아니라 배성윤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모 씨가 윤정식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윤정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배성윤이 진술하면 우리는 칼 하나를 더 주는 셈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2024년 7월입니다. 같은 해 작년 7월에 권성동이 이 조모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배성윤이 들어와서 진술을 해주면 해주면 뭐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배성윤이 들어와서 진술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구명을 해주겠다 이런 뉘앙스죠. 그러면서 검찰과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났다. 검찰과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권성동 의원이 합니다. 그냥 국회의원이요. 검찰과 협의가 끝났다라고 하는 워딩은 내통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액수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조 회장은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가장 크게 화제가 되는 게 40억을 요구했다. 권성동이 40억을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지금 녹취 파일은 이미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진짜 대한민국 검찰이 과거에 없는 제도 만들었던 검찰 아닙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이 공화국 검찰 이 국가에서는 없는 제도 만들었구나. 과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건은 맨 처음에는요 변호사비 대납에 시작했다 갑자기 대북 송금이 됐는데 이 사건에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오로지 김성태의 입에 의존했다라는 겁니다.
김성태 입에 의존했고요. 지금 드러난 정황을 봤을 때 김성태 입에 의존했고 윤정식이 전달했고 사실상 검찰은 시나리오를 썼고 권성동은 이걸 다 조율을 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작, 조작, 협작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말 그대로 이거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권성동 그리고 검찰이요 공작을 하고 조작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특히 권성동은 전직 검찰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직인 뿐이에요.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이재명 이 대부 송금 사건에 조작하고 협작질 하는데 여기서 조율을 했다라는 거고 심지어 40억 돈을 요구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권성동이 박근혜 탄핵 때는 네. 본인이 사실은 탄핵 관련돼서 소추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앞장섰고. 근데 윤석열은 왜 저렇게 그러지? 윤석열 두둔하면서 절연도 못하고 네. 대선 폭박시키면서까지 절연을 못한 이유가 뭔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전 여기서 실마리가 잡혔어요. 이 지금 이재명 대부 선거과 관련돼서 깊게 연루가 돼 있다.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뭐 윤석열이 만든 거 아닙니까? 검찰을 지금 앞세워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권성동이 절연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면서 좀 무릎을 쳤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제 녹취록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서 녹취 음성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해서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대 특검이 지금 가동 중인데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을 포함한 이재명 죽이기의 전모는 국민의힘과 검찰, 언론이 어떻게 협작을 해서 정말 이 충격적인 것 역시도 그 3대 특검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게 특검으로 다루어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처벌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권선동 그 국내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까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거론했고 재판받아라 뭐 감옥 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했는지가 본인이 이러한 협작을 했기 때문에 그 협작의 결과가 이재명 그 대선 후보 사퇴 그리고 구속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밑그림이 있었구나.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윤석열의 오다가 없었으면 검찰이 안 움직였을 겁니다. 김성태 오로지 입에만 의존해서 검찰이 시나리오를 다 짠 거예요. 여기에 권성동까지 개입해서 조율까지 해서 하나의 말 그대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조작, 그다음에 지금 공작, 협작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게 언론에 공개되니까요. 권성동은요 지금 뉴탐사, 그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공개해서 기자회견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을 고발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자, 이거 정말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혀도 부족할 판에 완전 적반하장식으로 고발하고 있고요. 특히 권성동 의원 사법고시 할 때 옆방 형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도 시정연설 끝나고 나오는데 악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툭툭 쳤는데 그게 권성동이 또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백불하면서 김민석은 안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요. 참 이 사람 보통 이제 사법고시 같이 준비하고 이랬던 선후배 관계면 나는 끈끈합니다. 물론 인간사가 영원히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는 인성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인간적인 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 강릉 경포대 가셔서 그 사모님하고 좀 바닷바람도 좀 쏘이시고 중앙대학교 가셔서 그 캠퍼스도 산책도 좀 하시고 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사셔라라고 좀 좋은 멘트를 했는데 지금 제가 그 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범죄예요. 이거 범죄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한 범죄여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될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좋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범죄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죄를 만드는 데 가담을 했고요. 심지어는 돈까지 요구했어요.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너무 명백하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에 가담했던 게 권성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범죄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본인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갖은 공작과 갖은 조작 여기에 직접 가담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
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3대 특검이 지금 가동 중인데요. 저는 이거 별도의 특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었던 부분이 정황이 너무 뚜렷해요. 네. 거기다가 아니 공당의 원내대표했던 여당의 원내대표했던 사람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지금 특검감이죠. 이거 지금 뭐 검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혜영 부지사 지금 대법까지 다. 지금 선고까지 다 된 거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재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재심할 사항입니다. 저는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 법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네. 이 지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드러난 정황으로 따지면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 네, 사건이에요. 네, 네. 없는 죄도 만들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들을 다 낱낱이 살펴봐야 되고요. 검찰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특검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한 명 죽이자고 국민의힘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깊숙이 개입해서 여당과 그리고 검찰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 내란 과정에서 대법원까지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이들이 치밀하게 이재명 죽이기를 준비해 왔는지가 이번 대북 송금 사건을 통해서 그 실마리가 이제서야 좀 잡히는 것 같고요. 반드시 좀 재심 필요하고 이화영 부지사 좀 힘드시겠지만 감옥 안에서 힘내시고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이거 손 못 댑니다. 자기들이 범죄 행위를 본인들이 이걸 밝힐 리가 없잖아요. 네. 3대 특검 그 이상의 힘을 실어서 특검으로서 반드시 윤범죄자들도 낱낱이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범죄 피의자가 있네요. 윤석열 특검에서 윤석열 그 출석을 요구했더니 뭐 가니 많이 하다가 결국은 뭐 지하로 가니 뭐 이러면서 지금 출석을 계속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게 좀 자꾸 아리송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요 이거를 기각했어요. 기각한 이유가 뭐냐? 윤석열 측에서 특검 조사에 본인들이 출석하겠다, 네. 출석하겠다라는 그 언급 때문에 네. 그래서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저는 첫 번째 경찰이 3번 출석 요구했는데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데 그러니까 법원이 이걸 기각한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 법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어떻게 내란 수계한테 이렇게 관대할 수 있나요? 이렇게 온정주의가 넘치나요? 대한민국 피의자한테 대한민국 법원이 지금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 법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그랬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네. 9시에 조은석 내란 특검에 출석하라고 했더니요. 9시가 아니라 10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비공개 출석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뭐 진짜 장난합니까? 자기가 뭔데? 진짜 지금 대통령이에요? 지가 뭔데? 일반인입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예요. 네, 본인이 깜빡이 집어넣었던 박근혜, 최순실 네. 비공개 아니었어요. 네. 대한민국 모든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 다 공개 출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인권과 뭐 등등을 운운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서 했던 게 조국 네. 대표 당시에 했던 네. 부분을 했는데 네. 내란 수계예요. 대통령이었고요. 조국 대표 대통령 아닙니다. 네. 뭘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네. 어떻게 대한민국 내란 수계가 인권 운운 타령하는 것도 저는 정말 가당치도 않다라고 봅니다.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9시에서 10시로 해달래. 왜? 머리 훅가시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맨날 늦게 일어났잖아요. 대통령 시절에도. 술 먹고. 맨날 늦게 출근하고. 네. 아예 그냥 늦게 일어나는 게 버릇돼서 그런가? 저는 그래서 비공개 안 받으려면 출석 안 하겠대요. 네. 하지 마. 네. 출석하지 말고 체포영장 네. 즉각 제가 발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으로 모시러 가겠다. 진짜 이게 근데 한편 그 사모님 지난 사모님을 하지 마세요. 지난 방송에서 여사님으로도 하지 마세요. 여사 상당히 좀 김건희죠. 김건희 그 아산병원에서 퇴원 소식도 있네요. 네, 오늘 태어난다라고 하네요. 네. 뭐 일주일 있다 태어난다 그러더니 일주일에 한 열흘 채우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간에는 비공개 조사 요구했다 그랬는데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그건 잘못된 보도다. 네. 뭐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 그랬댔는데 저는요
이 부부, 김건희, 윤석열 이 부부 있지 않습니까? 두 피의자. 이 사람들 얘기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벅꾸러지 조언받으면서요. 네. 조언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 유리하게끔 하는데요. 아니, 국민 알 권리는 생각 안 하고 지인의 권리만 찾고 있는데요. 이거 말도 안 되고요. 제가 정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뭐 스트레스 우울증이라 그러는데요. 윤석열 김건희로 인해서요 국민적 화병이요. 그럼요. 치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적 화병을 돋구고 있어요, 이 사람들. 국민적 화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그리고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활개치고 다니게 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로서도 저는 대단히 지금 네.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히 윤석열은 내란수계입니다. 내란수계가 받는 형량은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네. 이거는요 중대한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완전 중대한 범죄자들의 그 이상에 대한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진짜 막대한 국민, 그러니까 살인마가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네, 거예요. 네. 이건 진짜 범죄의 무게를 따지면요. 살인마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 언제부터 이런 내란 수계에 대해서 온정주의적이고 관대했습니까? 이건 윤석열에 대한 특혜예요. 특별 대우해주는 겁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특별 대우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요 즉시 체포영장 발부하고요 법원 지체 없이 체포해야 됩니다. 예. 동시에 이제 우리 김건희 씨 퇴원 소식 혹시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아산병원도 부담되겠죠. 아무 아프지도 않은데 계속 입원시키기 이제 부담되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해서 설마 뭐 다른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좀 한데 이번 주말에 이제 윤석열 특검 출석 그리고 이제 김건희 퇴원 관련돼서 이번 주말에 되게 좀 분수령이 되는 좀 중요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말씀 드리면요.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보통 처방 받습니다. 집에서 있어도 되는 거예요. 뭐 기시고 아산병원에 들어 누워서 쇼를 합니까? 네. 이거 나 아파요라고 시그널 보내면서 특검에서 소환 조사했을 때 차일피일 미루는 근거를 알리바이용이에요, 알리바이용. 네. 뭐 특검 모르겠습니까? 이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쇼 하지 마세요. 쇼는 이제 끝. 네. 이재명 대통령이죠. 지난 대북 송금 사건에서 갑자기 등장한 권선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특검 출석 그리고 김건희의 뜬금없는 또 이번에 이은 퇴원까지 오늘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